안녕하세요. 복지를 바라보는 다방향 스코프 복바다스입니다. 저희 복바다스 채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복지 제도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모르면 손해보는 복지 제도 지금부터 알아보죠. 오늘 알아볼 복지는 바로 청년 실업과 고용복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청년 실업률인데요. 청년 실업률은 점차 높아져 왔고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증가에 비해 실업자의 증가가 항상 많았고 그 중에 핵심은 청년 실업자 수는 매년 1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 문제가 심한 이유,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이 유독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우가 열악하지 않은 구직자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험하거나 최저시급에 의거해서 노동시간에 따라 월급을 주거나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정신적으로 고되거나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든 일자리는 구직자가 회피 거부하거나 일반적인 인식으로 나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스펙에 비해서는 형편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사정에 따라 거절하는 현상도 증가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문제의 발전은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청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시간 낭비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력 낭비가 되고 그것은 국가적 소모이자 낭비가 됩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정신노동,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 관광 사업이나 대중문화 사업, 게임, 음악, 예술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산업, 요양간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육성하고 키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 육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이상으로 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낭비는 세금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고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는데요. 그리고 백수와 노동자들에게서는 세금이 거치지 않으므로 취업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 납부량이 많아지고 이러한 조세 정책에 차질이 생겨 일반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사회 진출 연령대의 상승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학 진출, 대학 진학이 본편화되는 고학력화와 함께 사회에 첫 데뷔하는 연령, 즉 처음 정식으로 취직하는 연령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회 진출 연령대 상승이 청년의 실업, 실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지만 산업 현장에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취업 시 취업 성공 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등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유형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 지급 50만원씩 6개월씩 분할하여 지급해줍니다. 2유형 취업활동 비용 15에서 195.4만원 이때 1단계 참여수당 15에서 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구인구직, 복지상담, 신용회복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 서비스 기관 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희망케어센터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매월 생계 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수당 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정도가 적립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근로자녀 장려금.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데요. 관심이 있거나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봐주세요. 여담으로 이러한 청년 실업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청년 실업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21세기부터 세계 곳곳에서 터졌으며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대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1980년대부터, 영국은 1988년부터 마거릿 대처의 구조조정을 전후로 청년 실업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의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이 밖에도 2000년 10년대 이후에 그리스와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덩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좋은 곳에 취직하려다 실패하고 나이만 든 사람들이 니트족이 되는 사회현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는 오로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욕심이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거나 혹은 적용 대상임에도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복지가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복지로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신 후 그에 대해서 문의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못 받는 복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